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부모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에게 너무 많이 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인데 뭘 못해줄까?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참혹합니다. 자식들은 점점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감사함은 금세 사라지고 요구만 점점 커지죠. 그리고 정작 부모가 힘들 때는 철저히 외면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무분별한 사랑이 자식을 버릇없게 만들고 결국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식에게 무엇을 주면 안 되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여러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는 방법도 배우실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실제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여러분께 큰 교훈을 드릴 박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65세 박영희 씨는 평생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굵어질 정도로 고생하며 돈을 모았죠. 겨울에도 난방비 아끼려고 내복 2벌 입고 지냈습니다. 본인 옷은 10년 된 것만 입으면서도 자식들 교육비는 한 푼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악착같이 모은 돈이 2억 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이제 좀 살만해졌구나 하며 뿌듯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이었는데 평소보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 사업 시작하려고 해요. 온라인 쇼핑몰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아요. 박영희 씨는 아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드디어 큰일을 벌이는구나. 망설임 없이 평생 모은 돈 2억 원을 통장에서 빼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꼭 성공해서 10배로 갚을게요. 민수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등까지 토닥여 주었죠. 그런데 3개월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2번씩 안부 전화를 하던 민수가 한 달에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쁜가 보다 하며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민수의 아내를 만났는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돈으로 사업은 안 하고 있어요. 주식 투자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도박장 같은 곳을 다녀요. 박영희 씨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다.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니? 그런데 민수의 대답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그거요? 망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그럼 돈은 어떻게 된 거니? 박영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어머니가 주신 거니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또 필요하면 달라고 할게요. 이번엔 부동산 투자를 해볼까 해요. 박영희 씨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3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을 이렇게 생각하다니. 더 속상한 것은 민수의 태도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돈 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이었어요. 그 이후로 민수는 더욱 뻔뻔해졌습니다. 명절에 와서도 또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투자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말만 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어머니가 저한테 투자 안 해주시면 성공할 기회가 없어요.
하며 다른 가족들 앞에서까지 압박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돈을 주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들을 망쳐놓은 건 결국 제 욕심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독이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절대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돈을 주면 안 됩니다. 무책임한 돈이란 무엇일까요? 조건 없이 그냥 주는 돈입니다. 사용 계획을 묻지 않고 주는 돈입니다. 실패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부모니까 당연히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주는 돈입니다. 이런 돈을 받은 자식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첫째, 돈의 소중함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부모가 3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이라는 사실을 까먹어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돈 정도로 생각합니다. 둘째, 부모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부모니까 또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셋째, 실패해도 책임지지 않는 습관이 생깁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실패해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가짐이 돼요. 진짜 자기 돈이었다면 훨씬 신중하게 사용했을 텐데 말이죠. 넷째,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한 번 쉽게 돈을 받아본 자식은 계속 그것을 기대합니다. 마치 중독처럼 부모에게 의존하게 돼요. 실제로 한 금융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부모로부터 1억 원 이상의 목돈을 물려받은 자녀 중 70%가 그 돈을 3년 안에 다 써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부모와의 관계도 나빠진다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자녀들의 경우 나중에 부모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는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어차피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명한 부모들은 이렇게 합니다. 돈을 주되 반드시 조건을 붙입니다. 이 돈으로 정확히 뭘 할 건지 사업계획서를 써와라. 매달 어떻게 사용했는지 가계부를 작성해서 보고해라. 6개월 후에 중간 점검을 하고 1년 후에 결과를 평가하자. 실패하면 어떻게 책임질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또 다른 현명한 방법도 있습니다. 돈을 주는 대신 기회를 줍니다. 사업 자금을 주는 대신 내가 정말 그 분야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먼저 관련 업계에서 1년간 일해보고 경험을 쌓아라. 창업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온 다음에 다시 상의하자. 71세 이정순 씨의 경우가 정말 좋은 예입니다. 아들 준호가 카페 창업 자금 5천만 원을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돈은 당장 줄 수 없다. 대신 우리 동네 잘 되는 카페에서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보렴. 카페 운영이 어떤 건지 직접 경험해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준호는 처음엔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느냐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정순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카페를 하고 싶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만약 6개월도 못 버틴다면 창업은 더욱 어려울 거다. 결국 준호는 마지못해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준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 카페 운영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새벽 5시에 나와서 밤 9시까지 일해도 하루 매출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준호는 결국 무리한 창업 대신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며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정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만약 그때 돈을 줬다면 준호가 실패하고 우리 가족 모두 망했을 겁니다. 대신 경험할 기회를 준 덕분에 아들이 현실을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돈으로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지 마세요. 그 순간의 도움이 평생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절대 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58세 김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미숙 씨에게는 32세 된 아들 대현이가 있었습니다. 대현이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숙제를 안 해가면 김미숙 씨가 직접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사정했습니다. 우리 대현이가 어제 몸이 아파서 숙제를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해갈 테니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중학교 때는 더 심했습니다. 대현이가 친구와 싸워서 친구를 다치게 했는데 김미숙 씨가 그 집에 찾아가서 무릎까지 꿇었어요. 우리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했어요. 대현이는 원래 착한 아이인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봅니다.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현이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걸렸는데 김미숙 씨는 학교에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대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번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안 될까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똑같았습니다. 대현이가 수업에 빠지고 시험을 망치면 김미숙 씨가 교수님께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교수님, 우리 아들이 요즘 취업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성격도 원래 내성적이고 예민해서 적응하기 어려워해요. 그렇게 30년 동안 김미숙 씨는 아들의 모든 실수를 덮어주고 변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대현이는 착해. 그냥 환경이 안 좋았을 뿐이야. 남들보다 예민하고 섬세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대현이가 직장에 들어간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직장에서 3개월 만에 잘렸습니다. 이유는 지각, 조퇴, 업무 태만이었어요. 대현이는 집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상사가 너무 까다롭고 동료들도 텃세가 심해. 김미숙 씨는 또다시 아들을 감쌌습니다. 그래, 그 회사가 너를 몰라본 거야. 더 좋은 회사가 있을 거다. 두 번째 직장에서도 6개월 만에 퇴사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매번 대현이는 회사 탓, 동료 탓, 상사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미숙 씨는 매번 아들 편을 들어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현이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한다며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도박에 사용한 거였어요. 피해액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대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도박을 한 것도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김미숙 씨는 또다시 아들을 변호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 착한 아이예요. 요즘 취업이 안 돼서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안 일으킬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세 성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누군가 계속 변명해 주고 보호해 준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김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아들을 망쳐왔다는 사실을요. 김미숙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아들을 너무 사랑한다며 모든 걸 변명해 주었어요. 아들이 실수할 때마다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이런 거였어요. 아들은 지금 33살인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다른 사람 탓, 환경 탓이에요. 제가 아들에게서 책임감을 빼앗아 버렸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절대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변명과 보호를 주면 안 됩니다. 자식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것도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62세 정순옥 씨의 경우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정순옥 씨의 아들 준영이도 직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집에 왔어요. 엄마, 회사 상사가 나만 미워해요. 맨날 나한테만 어려운 일을 시켜요. 그런데 정순옥 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말해보렴. 상사가 왜 그랬을 것 같니? 내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을까? 준영이는 처음엔 당황했어요. 엄마가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질문을 하니까요. 엄마는 왜 내 편을 안 들어줘요? 다른 엄마들은 다 자기 자식 편을 들어주는데. 정순옥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편을 들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란다.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이야.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성찰이야. 그 후 준영이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 자신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업무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이었고, 동료들과의 소통도 부족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준영이는 다음 날부터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상사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6개월 후 준영이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승진도 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정순옥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만약 그때 아들 편만 들어줬다면 아들은 계속 남 탓만 했을 거예요. 힘들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줘야 진짜 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식의 실수를 덮어주고 변명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에게서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자식이 넘어졌을 때 대신 일으켜주지 마세요. 스스로 일어날 힘을 키워주세요. 자식이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도와주지 마세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주면 안 되는 것. 이것이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67세 한복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복순 씨는 평생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20대 때는 시집가서 시어머니 병수발을 했습니다. 30대 때는 아이 셋을 키우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40대 때는 아이들 교육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50대 때는 아이들 결혼 비용 마련하느라 본인 치료비도 아꼈어요. 그런데 60대가 되어서도 한복순 씨의 희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영수가 이혼하면서 손자 둘을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엄마, 아이들 돌봐주실 수 있죠? 제가 일해야 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복순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키워줄게. 너는 일만 열심히 해. 그때부터 한복순 씨의 진짜 고생이 시작되었어요. 초등학생 손자 둘을 돌보는 일은 상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 주고, 저녁 차려주고, 숙제 봐주고. 평생 무릎이 아팠는데 더욱 악화되었어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손자들 돌봐야 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째 딸 영희가 남편과 갈등이 생기면서 친정에 들어왔어요. 엄마, 저도 잠깐만 있을게요. 애기 봐주시면서 제가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요. 한복순 씨는 또다시 그래 들어와 했습니다. 이제 손자 둘에 손녀까지 셋을 돌봐야 했어요.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자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 아침 도시락 싸주고 학교 보내고 막내 손녀 기저귀 갈아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한복순 씨의 무릎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밤에 잠들 때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복순 씨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겨우 목숨을 건졌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 상태가 심각합니다. 당분간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그런데 큰아들 영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엄마, 그럼 아이들은 누가 돌봐요? 제가 직장 다니는데 아이들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둘째 딸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쓰러지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아직 일자리도 못 구했는데. 한복순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든 것을 희생하며 키운 자식들이 정작 자신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자식들에게 자신은 그냥 편리한 도구일 뿐이었던 거죠. 더 슬픈 것은 자식들이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이었어요. 엄마니까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집 엄마들도 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한복순 씨는 병원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해줬어요. 자식들이 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제 인생을 다 포기하고 자식들만 위해 살았는데 결과는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절대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희생을 주면 안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부모니까 모든 걸 희생해야 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으니까 자식들을 위해 살아야 해. 자식들이 편하면 나는 힘들어도 괜찮아. 하지만 이런 희생은 자식들을 망치고 부모 자신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첫째, 자식들이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주니까 감사할 줄 모르게 돼요.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 자식들이 독립심을 잃어버립니다. 뭐든지 부모가 해결해 주니까 스스로 할 필요를 못 느껴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셋째, 자식들이 부모의 희생을 짐으로 여기게 됩니다. 부모가 너무 많이 희생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해요. 엄마가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죄책감 들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넷째, 정작 부모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합니다. 평소에 받기만 했던 자식들은 줄줄 모르게 돼요. 엄마는 원래 혼자서도 잘 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명한 부모는 자신의 인생도 소중히 여깁니다. 64세 박정래 씨의 경우를 보세요. 박정래 씨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이혼하면서 손자를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래 씨의 대답은 달랐어요. 아들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혼자 다 키우기는 어려워. 대신 평일에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주말에만 엄마가 도와줄게. 그리고 내가 육아 공부도 해야 해. 아이는 내 책임이니까. 아들은 처음엔 불만을 표했어요. 다른 집 엄마들은 다 해주시는데요. 저는 일해야 해서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박정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하는 시간을 조정하든지 베이비시터를 구하든지 해야지.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스물네 시간 내 아이만 돌볼 수는 없어.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엄마가 모든 걸 해주면 너도 아빠로 성장할 기회가 없어. 아이 키우는 것도 내가 배워야 할 일이야.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아들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육아 관련 책도 읽고 주말에는 직접 아이를 돌봤어요. 6개월 후에는 훌륭한 아빠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정래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만약 제가 모든 걸 해줬다면 아들은 계속 철없는 아이로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을 잃어버렸을 거고요. 지금은 아들이 저를 더 존경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모도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식을 위해 살 필요 없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가 자식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모든 걸 희생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과 죄책감을 줄 뿐이에요. 적당한 선을 지키세요.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고, 무리가 되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건 힘들어. 이 정도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내가 해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이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절대 주지 않으면서도 자식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식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무책임한 돈, 무조건적인 변명과 보호,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희생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럼 대체 뭘 줘야 하나요? 자식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줘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돈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것들을 줘야 해요. 가장 먼저 줘야 할 것은 지혜와 경험입니다. 72세 송옥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송옥분 씨의 딸 현주가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새로운 부서로 가면 업무량이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클 것 같았거든요. 현주가 엄마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진하면 힘들 것 같은데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송옥분 씨는 돈을 주거나 대신 결정해 주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현주야, 엄마도 내 나이 때 비슷한 고민을 했었어. 그때 엄마는 편한 길을 선택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쉬워. 물론 힘들겠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도 있어. 다만 이것만 기억해라. 어떤 선택을 하든 내 결정이니까 책임은 내가 져야 해.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 현주는 엄마의 조언을 듣고 깊이 생각해본 후 승진을 받아들였어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1년 후에는 훌륭한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주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돈을 주거나 대신 결정해 주셨다면 제가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대신 지혜를 주셔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으로 줘야 할 것은 무조건적인 믿음과 격려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변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식의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자식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거예요. 68세 김영자 씨의 사례를 보세요. 김영자 씨의 아들 태훈이가 사업에서 실패해서 집에 왔어요. 빚까지 생겨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태훈이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엄마,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김영자 씨는 아들의 실패를 변명해 주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훈아, 실패한 건 분명히 내 책임이야.
하지만 엄마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었잖아.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경험도 너한테는 자산이 될 거야. 실패를 통해 배운 게 있을 테니까. 엄마는 내가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믿어. 김영자 씨의 믿음과 격려는 태훈이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태훈이는 다시 일자리를 구해서 착실하게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은 건강한 경계와 원칙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거죠. 75세 이순덕 씨의 방법을 보세요. 이순덕 씨는 자식들과 이런 원칙을 정했어요. 엄마는 여러분의 응급 상황에는 언제든 도와줄게. 하지만 일상적인 일은 여러분이 해결해야 해. 돈이 필요하면 빌려줄 수 있지만 언제까지 갚을지 약속하고 가져가라. 그리고 엄마도 내 생활이 있으니까 미리 연락하고 찾아와라. 처음에는 자식들이 서운해했어요. 엄마가 너무 냉정한 것 같아요. 다른 집 엄마들은 안 그러시는데. 하지만 이순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야. 엄마도 편하고 너희들도 독립적이 될 수 있어. 1년 후 자식들의 반응이 바뀌었어요. 엄마 덕분에 저희가 더 성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도 더 편해졌어요. 이제는 엄마를 진짜 친구처럼 편하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한 모습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마음이 편합니다. 69세 박순희 씨는 자식들이 독립한 후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요가도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자식들이 처음에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엄마가 이렇게 활발하신 줄 몰랐네요. 뭔가 새로운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점차 자식들이 엄마를 더 존경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자신의 인생을 즐기시는 모습이 멋있어요. 저희도 엄마처럼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활기차게 살고 싶어요. 박순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살 때는 자식들이 저를 불쌍하게 여겼어요. 지금은 제가 행복하니까 자식들도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무책임한 돈입니다. 다음으로는 무조건적인 변명과 보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희생입니다. 반대로 자식에게 꼭 줘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지혜와 경험입니다. 조언과 격려를 통해 전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은 무조건적인 믿음과 격려입니다. 자식의 잠재력을 신뢰해주는 마음 말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경계와 원칙입니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자신의 행복한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롤모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는 자식들이 여러분을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무엇이든 해주는 부모보다 원칙이 있는 부모를 더 존경해요. 그리고 자식들이 독립적으로 변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겨요. 또한 가족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존중하는 관계가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도 더 행복해집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자식이 돈을 달라고 하면 뭘 하려고 하는지 계획서를 써와라고 말하세요. 자식이 실수했을 때 괜찮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생각해보자고 말하세요. 자식이 무리한 부탁을 하면 엄마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 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자신을 위한 시간을 하루에 최소 1시간은 만드세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여러분의 계획과 취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걸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욱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의미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인생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